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삼성은 언백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Z 플립, Z 폴드, 그리고 갤럭시 워치, 마지막으로 갤럭시 탭 S9 시리즈도 공개를 했죠. 언백 행사를 보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엄청 오더라고요. 잠이 딱 들 뻔했는데 그래도 그중 그나마 관심이 생겼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갤럭시 탭 S9이었습니다. 자, 탭 S7과 S8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이 S9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방수, 그렇죠. 이 개인적으로 방수에서 급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내돈내산,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살펴본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용성 관련된 부분은 이거 탭 S9 시리즈 검색해 보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 리뷰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제품의 성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탭 S8 울트라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죠.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패키징과 비교를 해보면요, 패키징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박스를 열면 갤럭시 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하단으로 S펜이 있습니다. 이 베이지 컬러 제품의 경우 화이트 컬러의 S펜이 제공이 됩니다. 기존 탭 S8에서 적용되었던 S펜과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C2C 케이블을 또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및 충전용 케이블인데 길이가 짧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충전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심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SD 카드를 장착을 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이전 모델인 S8 울트라와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요, 그냥 봤을 때는 똑같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후면을 보면 카메라 디자인이 달라졌는데 그냥 봐서는 구분이 어렵고요, 카메라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경우도 그냥 봐서는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카메라 모양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탭 S8에서는 뒤에 S펜을 부착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이 제대로 된 부착이 가능했습니다. 이 S8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S8을, 여기 S8 울트라인데 제가 지금 이거 촬영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요 뒤를 보면 S8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S펜을 이렇게만 붙여야지 제대로 붙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펜 쪽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 잘 안 붙어요. 헐렁헐렁하게 제대로 안 붙습니다. 무조건 이 방향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딱 부착이 됩니다. 그런데 S9, 그러니까 울트라뿐만 아니라 탭 S9 시리즈 같은 경우는 펜 쪽 방향이 이렇게 해도 붙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해도 붙습니다. 작은 변화긴 한데 요것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한테는 이것도 희소식이겠죠. 자, 무게의 경우 실측 기준 탭 S8 울트라가 735g, 탭 S9 울트라가 736g으로 공식 스펙상으로는 와이파이 모델이 732g이라고 밝혔고 5G 모델이 737g이라고 밝혀놨거든요. 근데 제가 실측한 걸 봐서는 삼성이 공식 스펙상 기재했던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스펙에서 무게 다이어트를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삼성만의 무게 측정 방식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저울이 맛이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무게는 공식 스펙과 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삼성 제품 확인해 볼 때 무게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본다면 제품의 외형이나 무게 등 기존 탭 S8과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성능이 중요하겠죠. 성능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자, 먼저 테스트하기 전에 S8 울트라 모델에 있는 앱이라든지 어쨌든 기본 데이터들을 S9 울트라 모델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S8 울트라 모델의 경우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모두 적용을 시켰어요. 자, 먼저 긱벤치 6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CPU의 경우 싱글 코어에서 24%, 멀티 코어에서 51% 성능이 증가되었습니다. GPU는요, 오픈CL 기준으로는 68%, 그다음 벌칸 기준으로는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이전 세대 대비 성능 향상폭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픽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GFX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게임과 같은 이 고성능 그래픽 처리를 기준으로 한 성능을 살펴보는 테스트입니다. 자, 표기된 수치는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탭 S9 울트라는 탭 S8 울트라 대비 대략 2배 정도 그래픽 성능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PU 스코어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벤치 스코어 상으로 74%의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그래픽 성능 부분에서는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 관련 성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성능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뉴럴 네트워크 API 테스트에서 굉장히 낮은 기록을 보인 건데요. 제가 이거 수차례 반복 테스트를 해도 저렇게 나오던데 이건 벤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건지 솔직히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세부적인 테스트 결과 항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그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마크 벤치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확실히 그래픽 쪽 성능은 진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실사용 기준의 성능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어요. 테스트 결과는 다른 벤치 테스트보다는 이 차이가 좀 크진 않았는데요. 이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웹브라우징 성능은 S9이 오히려 S8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항목들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테스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벤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요, 기존의 탭 S8 울트라 대비 바뀐 프로세서로 인해서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그래픽 쪽의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큰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탭 S8의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전반적으로 막 붉은기가 도는 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를 최대 밝기로 설정한 다음 색상 값은 기본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카메라 촬영본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색상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났습니다. S8에서 보였던 붉은기가 S9에서는요 싹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의 경우는 제가 HDR 컨텐츠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HDR 컨텐츠에서 S9이 조금 더 밝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지금 화면에서도 쫙 차이가 날 텐데 S8의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그 돌고 있는 붉은기로 인해서 S9과 색감이 좀 다르게 보이는 차이점이 두드러져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밝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사용을 하면서 보면 사실 그렇게 밝기 차이가 막 엄청 크게 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자, 삼성이 언팩에서 탭 S9은 쿨링 부분에서도 크게 신경 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벤치 테스트를 기준으로 제가 탭에서 발생된 열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높게 열이 잡히는 핫스팟의 경우는 탭 S8 울트라 대비 이 S9 울트라가 1도 정도 낮은 온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품에서 측정되는 열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전의 탭 S8 대비 발열 구간이 적고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와, 삼성이 진짜 뭔가 쿨링에 신경을 썼구나, 쿨링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짧게 했겠습니까? 길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S9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중에는 결국 탭 S8과 핫스팟 기준 동일한 수준의 온도를 보여주었고요.
발열 구간도 결국은 비슷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쿨링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 확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개인적으로는 바뀐 쿨링 시스템의 영향으로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려졌다, 뭐 이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열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췄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이 그닥 발열을 잘 잡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펜 사용감을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펜 쪽은 딱히 차이점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펜의 경우는 사용감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응답성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면, 펜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눈으로 보면요, 펜으로 제가 이렇게 막 그려요. 이렇게 막 했을 때 선이 바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펜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을 인식하는 선이 뒤따라서 오게 됩니다. 화면에선 그냥 같이 쭉 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펜이 먼저 가고 펜을 인식한 다음에 화면에서 선이 뒤따라서 이제 처리되면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이 느리면 사용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보통 펜의 경우 성능 향상을 이야기할 때 반응성이 얼마나 빨라졌냐를 보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탭 S8이라든지 탭 S9이라든지 이 두 모델 모두 반응성 부분에서 딱히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 그렇죠, 바로 방수입니다. 방수. 태블릿 최초로 적용된 방수. 자, 과연 방수가 잘 될까요? 삼성은 탭 S9과 새로운 S펜 모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S펜을 담궈 봤어요. 물에 뜰 줄 알았는데 가라앉네요. 자, 그리고 탭 S9도 물에 담궈 봤습니다. 자, 삼성은 젖어 있는 태블릿 화면에 S펜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그 시연 영상에서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물에 담궈진 상태에서 S펜 입력이 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보통 스마트폰의 경우 젖어 있는 액정에 젖은 상태의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 입력이 잘 안 되죠. 하지만 S펜은 물속에서도 상당히 입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틀고 물속에 넣어봤습니다. 화면을 제가 조작을 하려고 손을 넣어서 만져봤는데 역시나 조작이 안 돼요. 반면에 S펜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보니까 문제없이 입력이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대략 1시간 정도 물에 이 녀석을 담궜다 뺐다를 반복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품은 문제가 없어요. 단 그 테스트하고 나서 이 스피커 쪽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 그랬던 거, 그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바뀐 요 녀석, 요 디자인이 바뀐 카메라. 사실 카메라는 화소수라든지 보여지는 스펙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전 세대 대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이 바뀐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죠,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세팅을 기준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카메라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색감 부분에서 탭 S9의 사진이 이전 탭 S8보다는 좀 더 밝은 편입니다. 자,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니까 차이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조명을 모두 끈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조도 상황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S9 쪽의 사진이 여전히 좀 더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차이점이 좀 더 두드러지는데, 솔직히 이건 카메라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생기는 차이점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는 S9 쪽이 좀 더 비비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인물을 촬영하면 좀 더 뽀샤시한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후면 카메라의 경우 S9이 좀 더 쿨톤이었다면 전면 카메라는 오히려 S9 쪽이 좀 더 웜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카메라 쪽은 좀 더 밝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방수 적용은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방수 지원이 갖는 의미는 개인마다 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수 기능 이것만 가지고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이전 탭 S8 대비 큰 차이가 없어요. 카메라 디자인이 바뀌었을 뿐 뭐 제품의 디자인은 그냥 봐서는 구별이 힘들 정도고,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붉은기가 사라지면서 색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 쿨링은 삼성에서 신경을 썼다고는 했지만 온도의 상승 시간을 늦춰줬을 뿐 딱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탭 S8 대비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특히나 그래픽 성능의 향상이 인상적입니다. 게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커다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히려 뭐 그래픽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래픽적인 성능 향상 부분이 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존 탭 S8을 사용 중인 분들이라면 굳이 S9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 성능 향상 부분과 방수의 메리트를 느낀다면은 모르겠지만 굳이, 자, 저는 어쨌든 꾸준히 삼성 갤럭시 탭을 S7 시리즈부터 이제 사용을 해온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태블릿 구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여튼 네, 그래요. 좋아진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여튼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잘 썼다. 깨끗이 닦았고 이제 다시 포장해가지고 당근하자. 그냥 나 S8 울트라 그냥 그대로 쓰던 거 쓰자. 이거 뭐 이제 당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